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확정이 됐죠. 여야 양당 대결 구도입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이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빅매치 이렇게 불러도 좋을 듯한데 오늘 그래서 조간 일면은 어제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전 시장이 안철수 후보를 꺾고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 이후 박영선, 오세훈 구도가 성립됐다. 이것을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일제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언론과 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 여기는 조금씩의 시선 차이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주 팩터 중심으로 했습니다. 서울시민은 기호 1, 2번 대결 택했다. 자, 4번 안철수가 아닌 기호 1번 여당, 기호 2번 야당, 제1야당 이렇게 맞대결을 택했다는 것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고 여론조사에서 보수청이 오세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 여론조사가 어제 두 곳에서 그제 저녁에 8시 반에 끝났죠. 두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1600명씩 3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과 안철수에서 오세훈이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것만 발표를 했고 비율 몇 대 몇 이것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오세훈이 넉넉히 앞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수청이 결집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훈은 정권 심판해서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고, 자, 그래서 이것은 오세훈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11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오세훈과 박영선 빅매치가 성사가 됐다는 것이 한국일보가 시선을 보낸 지점입니다. 대선 전초전 앞두고 두 명의 거분급 후보가 붙었다. 오세훈은 안철수 꺾고 야당 단일 후보가 됐고 그래서 여당 박영선과 진영 대리전 양상이 됐다. 진영 대리전. 제3지대에 있다고 봐야 되는 안철수 대신 그 제1야당 소식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이 됐기 때문에 진영 대리전 양상이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을 대리해서 대표 선수 한 명씩이 나와서 대결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선이 승리를 하면은 정권 재창출에 동력이 생긴다. 그렇겠죠. 반면에 오세훈이 이기면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은 가수가 될 것이다. 아마 두 개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레임덕 현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다시피 이 민주당에서도 또 이재명도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영이 먹히지 않아서 못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레임덕 정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는 차기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선거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냐 국민의힘의 정권 탈환이냐 이것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수성이냐 수복이냐 서울시정에 맞췄죠. 수성 민주당이 수성하느냐 박원순에 의해서 박영선 아니면은 오세훈이 10년 전에 내놓았던 그것을 다시 수복하느냐 오세훈이 다시 나서서 수복하느냐 본인이 결자 해제하느냐 이거죠. 수성이냐 수복이냐 여기에 조선일보는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 간 1대1 맞대결로 치러지는 것은 7년 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여야가 맞대결이 벌어졌고 201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에 지방선거 경우에는 여당이 민주당에서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했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했지만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김문수,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지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죠. 그래서 각자 출마를 해서 3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그 대결에서 이 박원순이 이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2017년 대선에서도 조기 대선 때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 때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에 맞서서 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또 여기도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출마를 했죠. 그래서 이 세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합하면 50%를 받았는데 40%를 받은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이 보수 진영, 보수 중도 진영이 분열이 돼서 출마를 해왔다가 이번에 7년 만에 여야 1대1 맞대결 선거가 지금 치러지게 됐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선 전초전이 되고 또 여야 맞대결 구도로 가니까 이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이것을 보수의 결집이라 하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겨레 일면 톱입니다. 오세훈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보수의 재소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수. 자,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펼쳐졌고 오세훈이 10년 만에 보수에 재소환됐다. 10년 전에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내려놨던 그 오세훈, 그러니까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10년 만에 보수에 재소환됐다. 이것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계속 하는 이야기, 낡은 인물, 이 논리와 지금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누른 뒤 보수 지지층이 제1야당 후보의 결집한 흐름이 이번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 자, 보수의 결집이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진보도 진보좌파도 결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싶은 것이죠. 같은 진보 성향 경향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2개월 새 조연에서 주연으로 오세훈이 처음에 2개월 전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는 거의 조연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네, 보수 부활극. 오세훈이 보수 부활극 전화. 자, 오세훈이 보수의 대표 주자다. 한겨레처럼 보수로 진보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반 열세였던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력 그리고 개인의 확장성이 결합해 승리할 수 있었다. 오 후보의 승리로 국민의힘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다만 비방정까지 불사했던 안철수 후보와의 화학적 결합은 가지로 남아있다. 특히 102석 대 3석이란 의석 규모가 오세훈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102석, 국민의힘 의석이고 3석은 국민당 의석이죠. 그 옆에 기사 보시면, 경향신문 옆에 기사 보시면은 힘이런 제3지대, 위기의 안철수. 자, 제3지대, 이래서 보수 대 진보로 갔기 때문에 제3지대는 힘을 잃었다. 그런 기사가 경향신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 입단 무리수, 조사 문항 집착하다가 실기, 선거 때 역할 때는 다시 기회, 이런 건데, 이 제3지대가 지금 완전히 힘을 일단은 잃었죠. 일단은 잃었는데,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본선에서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질 경우에, 그때는 제3지대에 윤석열이 등장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안철수와 같이 하면 물론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해처 모여가 일어나면서 친박, 극단적인 친박이나 강경 보수 이쪽을 제외하고는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세훈이 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훨씬 더 진폭이 클 것이고 오세훈이 이기더라도 어차피 윤석열은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와 또 호흡을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도 보수끼리 제3지대에서 새롭게 또 안철수도 세기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가 내 서울시장의 도전을 멈췄지만은 어떤 새 정치의 길은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이 등판되면 다시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윤철수의 킹메이커나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달에 있습니다. 그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죠.
그때 다시 안철수가 서울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는 서울시장 3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번 오세훈에게 안철수가 졌지만 역설적으로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의 제3지대 기회는 더 넓어질 수 있다. 만약에 오세훈이 패배하면 더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3지대가 지금 사거라든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에게 전제 조건은 있죠. 깨끗한 승복, 오세훈에게 깨끗이 승복하는 것을 넘어서 오세훈과 일종의 공동 운명체로 이 선거를 치르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3지대에서도 활동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단일화 협상 때 약속을 했던 공동선대위원장은 맡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오세훈과 안철수가 전화를 했는데 안철수가 공동선대위원장은 맡아달라 이거 오세훈의 요청에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원장이 따로 나옵니다. 국민의당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안철수 선대위원장 맡아 오세훈 지원 유세에 나선다. 오세훈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일단은 했는데 근데 상당히 이 감정의 골이 지금 양쪽에 깊죠. 특히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사이에는 골이 상당히 깊게 패였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안철수가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 국민의당 소속 국민의당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기호 2번 점포 입고 선거 유세 가능할까? 안철수가 4번이 아니고 2번. 그럴 때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 가능하다는 거고 다만 이 선대위원장은 선거법상 위배되는 바가 없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유세차로 오세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제약, 선거 지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안철수가 오세훈을 지원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제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의 골이겠죠. 김종인이 단일화 협상 내내 안철수를 무시하면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막말까지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단일화로 오세훈 후보가 되니까 단일 후보로 오세훈이 되니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인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 시각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보시면은 김종인 리더십 또 통했다. 리더십이 또 통했다. 제1야당 최근에 킹메이커 나서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실었습니다. 김종인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 안철수를 깎아내렸다. 이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 4월 8일 재보선까지 비대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다시 당대표의 추대론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힘실린 김종인 역할론 3석 국민의당에 밀릴 위기 모면 김종인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상식이 통했다. 그리고 김종인 내 역할 90% 했다 말하는데 불구하고 보선 후 대선 국면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리고 단일화 후 첫 공식 행보로 오늘 강주 5.18 묘역을 참배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매직, 김종인의 마술이죠. 이런 표현을 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김종인이 지금 무슨 공을 세웠다는 것인지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에서는 단순히 오세훈이 초반에 열세를 짓고 안철수와 여론조사에서 이겼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김종인의 공인지 오세훈의 역량인지 아니면은 102석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민의힘의 힘인지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김종인은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죠. 자, 그리고 당연히 김종인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큰 기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안철수와 티격태격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안철수를 인신공격을 하는 바람에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가 이 오세훈 지원에 정말 성심성의껏 다 할지 또 안철수 지지자들이 투표일 날 선거하러 갈지 오세훈 찍으러 갈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불투명해졌죠. 김종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리스크를 지적하기보다는 이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저는 그 어떤 심층 취재를 한번 해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이 판을 읽고 기사를 쓰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매직이라고 하는데 김종인의 매직이 있었다면 불과 1년 전에 4.15 총선에서 김종인이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하고는 했던 말이 내가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본인은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대위원장을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이 목리를 보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깨차서 지금까지 왔죠.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직 뭐 선거 끝난 건 아닙니다.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지면은 당장 레임덕이 오죠.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이 레임덕이 오면은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막 본격화됩니다.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 여태까지 하다가 사실상 중단된 것들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나 또는 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 옵티머스, 뭐 김학의 불법 출금 상당히 많은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안 들리죠. 그리고 윤석열의 후임으로 방탄검사라고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의 뭐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기 말에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성윤 검찰총장이 맡겠죠. 그걸 위해서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성윤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하는 그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중단시켰다고 해서 지금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죠. 그 수원지검이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김진욱 공수처장과 엄밀히 따로 만나서 뭐 짬짬이를 했는지 김진욱이 다시 이 수사를 검찰로 보냈는데 이성윤은 아니다. 나 검찰 내가 몸담고 있는 검찰에서 수사 안 받을래. 공수처로 보내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벌써 이성윤은 검찰총장급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역시 이성윤 황제 조사. 그때 김진욱 그 공수처장을 만났는데 조서도 안 남겼다고 그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조서도 안 남겼는데 공수처로 가서 면담 조사를 했는데 출입 기록 따위 안 남겼다. 공수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서울중앙지검장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뭐 출입 기록 다 남겠죠. 중앙지검장 뭐 방문객 명단에도 남고 그런데 그 기록조차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욱 처장이 김학의 출검 사건 핵심 피의자 이성윤 7일 오후 가천청사에서 그 가천청사 공수처 사무소에서 만났는데 출입 기록이 일절 없습니다. 조서를 남기지 않아서 황제 조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출입 기록까지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이 공수처의 관용 차량을 이승윤에게 보내서 모셔간 것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윤은 동아일보 사임 기사입니다. 이성윤은 검찰 수사권 검찰은 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 4차 출석 여부도 불응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불응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검찰 조사 받을 필요 없어. 공수처법이 있으니까 공수처 가서 받을 거야. 그런데 공수처 가서는 김진욱과 짬짬이해서 경찰로 돌려보내.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공수처 소관이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유력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임으로 나는 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그러면 이성윤 주장대로 하면은 검찰과 공수처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끝없이 핑퐁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유리한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는 관할 쇼핑처럼 보일 소지도 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만든 또 하나의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에서 그다지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기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국 씨 딸 조민 씨 관련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입니다. 조민 씨는 최근에 부산대 어전원을 졸업을 하고
인턴으로 어디 병원에 또 들어갔죠. 뭐 정권과 관련 있는 그런 병원에 또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어제 각상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조민이 부산대 입학 취소는 부산대 학칙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조민이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것은 중앙일보 사인은 기사죠. 만약에 부산대 입학이 취소가 되면은 이 의사 자격증도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는 입장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 가짜 서류로 의전원에 입시를 하고 그것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의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 가짜 서류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지금 아직 뭐 최종 판단 대법원까지 남아있지만 그렇게 발견이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취소가 돼야죠. 자, 그것 때문에 이 조민 씨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이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법률 검토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부산대가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지금부터 관심인데, 22일 조시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부산대가. 그래서 교육부는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데, 어떤 발표가 나올지, 또 뭐 조국 아직은 여전히 위세가 더 세죠. 조국 눈치를 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형도 받았지만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청구받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집을 압류를 해서 공매에 넘겼다고 합니다. 벌금과 추징금 대신 압류를 해서 공매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산 환수를 시작해서 예금이나 수표 26억 원은 확보해서 추징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내곡동 사저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곡동 자택을 처분을 하더라도 180억 원을 완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대신 수감 생활을 마친 뒤 구치소에 수감돼서 3년 동안 노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박근혜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벌금을 다 내지 않으면 특별사면, 특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특사 카드도 또 대선 전국에서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또 벌금을 다 안 내면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언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월 24일 보내드린 조간떡풀이었습니다.